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한 지가 겨우 2주 조금 지났습니다. 보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 취임한 후 거의 1년에 걸쳐서 일어날 정도의 일 이상으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참사,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결례와 무지함과 무식함과 촌스러움과 의전도 제대로 모르는 낯뜨거운 진짜 첫 외교 순방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일반 국민의 수준으로라도 대학교 정도라도 미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라면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의전은 다 갖출 줄 아는, 그리고 그 이상의 대접은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 망신 제대로 하고 돌아온 겁니다. 자, 그게 핫이슈예요. 또 다른 핫이슈, 부동산 폭등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깔아앉는 지역도 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큰일 났다. 공급은 안 이루어지고 문재인 때처럼 어마어마한 규제가 올 거다. 이때 놓치면 절대 못 산다. 여기에 덩달아 이 부동산 유튜버들 바람 계속 잡아엮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처음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지금 대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의 트라우마가 있죠. 그때처럼 규제 많이 내가 집값 폭등하면은 자기 정권 자체 시작부터가 불안한 이 정권에 폭탄을 맞을 것 같으니까 답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아니야. 이미 국무총리 아니라 대통령 된 것 같아.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은 파면 팔수록 비리와 설명되지 않는 의혹들이 산더미처럼 나오는데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지시하고 찾아보고 내가 국무총리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사거리만 해도 신문을 꽉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유튜버, 좌파 방송, 좌파 신문, 거기에 플러스 우파 방송까지도 신문 6가지까지도 이재명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솔직히 인정합시다. 국가가 극도로 불안합니다. 불안정하고 경제가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니까 경제도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 더 불안의 요소를 극적으로 가중시켜주고 있는 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우리 경제와 우리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중동 사태입니다. 오늘 ABC 방송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할 문을 열어두고 있다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했지만 트럼프는 재집권 후에 이란과 핵 협상 타결을 여러 차례 계속 시도를 해왔지만 협상 상태가 지지부진하니까 여기에 마음이 조급해진 이스라엘이 트럼프에게 이거 지금 협상을 겉으로는 이란이 미국 대통령하고 협상을 끌고 가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니까 이 핵무기를 만들 시간을 주지 말아라. 지금 지하 100m 산악지대 지하 100m에 만들어 놓은 포르도 핵시설은, 이게 포르도 핵시설이 제일 지금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산악지대의 지하 100m 이하에 위치하는데 83.7%까지의 농축된 우라늄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90%에 근접해야 됩니다. 농축 순도가.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외교적 협상과 될 일이 아니다. 참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6월 14일 어마어마한 공격을 합니다. 이란에게. 군사시설, 핵시설, 전략적인 시설 1100군데를 정밀 타격해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실질적인 이 군사 진두지휘하는 수장들을 다 죽였어요. 정밀 타격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가지고 콕콕 집어가 죽였습니다. 합동지휘부 사령관, 미사일 사령관, 합동참모총장 다수를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지금 항복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더 이상 이란이 나에게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하지도 않고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는 건 unconditional surrender입니다. 조건 없는 항복이야. 무슨 항복이냐? 핵 개발 안 하겠다고 완전히 항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란은 죽어도 핵 개발은 포기하지 않겠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우리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르도 핵시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 않는 무기지만 미국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싣고 가서 대형 이 벙커버스터로 때려서 너 포르도 핵 시설을 박살을 내겠다. 이게 미국이 얼티미텀으로 내놓은 안입니다. 때릴 거다. 그래도 핵 개발 포기하지 않겠나? 이란은 그래? 때리려면 때려봐라. 지금 이란은 트럼프에 대응하는 게 때리려면 때려봐라. 만약에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GBU-57 MOP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줄여서 MOP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핵시설을 때리면은 때리는 즉시 미국이 바로 중동 전쟁에 개입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개입하는 거로 인정하고 바로 우리는 미군기지 중동에 있는 미 군사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리고 배치되고 있는 미군기지를 바로 공격하겠다.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 개입 시 이라크와 바레인과 쿠웨이트와 카타르와 UAE 등지에 있는 군사기지를 첫 번째 목표로 바로 미사일 거기에 있는 해당 지역의 미사일 기지와 그리고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병력이라든가 이 다 배치해 놓고 있어서 몇 분 내로 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키겠다 하는 입장을 내놓고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약 4만 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현재 모든 기지가 진짜 고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왜 이럴까? 왜 미국은 이렇게 3차 대전으로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론 3차 대전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확전될 실마리를 가진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왜 미국이 개입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할 경우에는 중동 지역의 안보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 기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중동에 주둔 중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주둔된 미군과 그리고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란이 핵을 가지는 순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가장 친동맹국이죠. 위협을 가할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만 공격하거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란은 누구 편이에요? 이란과 손을 잡고 있는 건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친미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플러스 중국의 갈등, 이 바로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다 했는데 푸틴이 쉽게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기 트럼프 때는 미러를 만든다고 아주 꽤나 나름대로 뭐 쇼일지라도 여러 영상이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나온 거 보면 트럼프와 푸틴의 사이가 꽤나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적을 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거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 둘 다를 적으로 두면은 미국 혼자서 감당 안 되니까 러시아를 껴안아서 미국 편으로 만들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앞장은 안 선다 해도 미국과 중국이 대치할 경우에 러시아가 입이라도 다물어 주거나 아니면 못 본 채라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닉슨의 사실 말하면은 뭐 핑퐁 외교나 같은 전략을 쓰려고 했지만 그 미러를 완전히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2기 선거에서 지고 그리고 사실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아주 강경의 적으로 되돌려 놓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다시 러시아를 껴안고 우리 편으로 미국 편으로 껴안으려고 하지만 지금 역부족이야.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어떤 안보 균형이 깨지면은 이거야말로 바로 미국과 중 플러스 러시아, 꼭 중 플러스 러시아가 힘을 안 합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단순하게 핵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힘의 균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바로 대리전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미, 러, 중 대리전과 같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란은 핵을 못 갖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트럼프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미국이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중동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게 요구하는 게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 뭘 항복하라?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라. 이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협상은 이제 외교적인 수단은 끝났어. 안 되니까 이제 군사력을 동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다리다 미국의 대답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먼저 선제 타격을 한 겁니다. 선제 타격을 하고 난 뒤에 미국에게 호소하는 게 뭐냐.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란이 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진짜 정말 코앞에 와 있다. 지금 때려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핵시설을 초토화시키지 않으면은 미국이 정말 중동에 있어서 패권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최강 동맹국인 이스라엘까지도 버리게 되는 꼴이 되고 이스라엘도 미국의 동맹국으로 지키지 못할 거다라고 나오니까 미국이 지금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국하고 무슨 관계 있냐? 여러분, 한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 중에 가장 큰 원유 수입국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터지면은 미국이 개입하면은 이란은 당장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바로 공격하고 타격하고 폭격하겠다 했지만 그뿐 아니에요. 이란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원유예요, 원유. 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국제 원유 수송로를 바로 차단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교란이 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원유 수입에 있어서. 원유 폭등합니다. 원유가 기름값이 폭등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지금 집값 오르는 거, 김민석의 난동,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동, 대통령이 외국이라고 가서 하고 온 짓이 정말 뻘짓만 하고 온 거에 대해서 낯뜨거워. 국민으로서도 감히 낯뜨거워. 말을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국적조차도 밝히기 어려운 이런 낯뜨거운 짓을 하고 오는 이것만 기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까지 망가지는 국가가 코앞에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7월 9일까지 뭐를 내놔야 돼요? 관세 협상안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패싱하고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재명 만날 생각도 없어. 왜? 점령구이라면서 미군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한 이재명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모스탄이라든가 국제선거감시단이 여기 와서 보고서를 백악관 그리고 워싱턴 DC로 여기에서 사전선거 참관하면서 계속 자료를 계속 보낸 겁니다. 다 알고 있어, 이 상황을. 그 트럼프가 지금 입을 안 열고 있는 게 몰라서 입을 안 여는 게 아니라 중동전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다루느라고 한국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경을 못 쓴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다. 관세에 있어서 협상?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못 믿는 파트너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캐나다에 와서 마음에 드는 나라, 영국, 일본 협상 다 하고 갔습니다. 할 얘기 다 하고 갔어요. 최애국, 최동맹국, 트러스트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할 것을 다 하고 갔다고요. 우리한테는 say hello도 안 하고 갔습니다. 하이 데어도 안 하고 갔습니다. 하이 사우스 코리아도 얘기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내 언론이 아무리 거기 매니큐어 칠을 하고 향수를 뿌린다 해도 그 내용은 다 썩은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이 지금 중동 지역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정말 전쟁으로 갈 경우에, 이게 정말 벙커버스트를 터뜨려 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에 폭파시킨데 미군이 개입,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손을 넣는다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원유 없이는 수출도 안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간 기술적인 얘기인데, 벙커버스트가 실질적으로 무게 자체 하나가 13.6톤이나 되니까 그걸 B2 스텔스 폭격기에 싣고 와가지고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떨어뜨리면은 바로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시키냐? 어려워요. 여러 개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떨어뜨리면은 핵시설은 지하 100m에 있는 핵시설은 파괴를 하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동 지역 상당 지역이 완전 민간인, 방사능에 의해서 민간인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니까 트럼프도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므로 트럼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협박만 가할 것이다. 벙커버스트 쓰겠다고 이란에게 협박만 가할 것이다. 사실 벙커버스트 쓰는 거, 이거 환경오염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국제사회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을 거라고요. 너희들 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는 나라의 군사시설을 두드려 팬다는 것은 NPT에 위협되는 거다. 너희들부터 핵 감축 안 하고 왜 지금 핵이 있다고, 확정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도 하지 않는 나라의 핵시설을 두드려 깨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중동은 이란 편으로 줄을 서는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과 미국 편으로 줄을 서는 국가, 이렇게 대리전 내지는 파가 갈려 싸우면 그 뒤에
러시아와 중국도 쳐다만 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이 한국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거,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더더구나 이재명은 친중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란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해협에다가 기뢰를 설치하고 원유 수송로가 막힌다면은 우리가 중국에게 기름 좀 사다 주세요. 그리고 질 낮은 중국 기름 가져와갔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차단 자체만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고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트럼프는 이재명은 친중이니까 이란이 어떤 피해를 입든 간에 한국의 원유 수송로에 어떤 피해를 주든 we don't care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내가 내라는 세금만 내면은 관세 그 수준만 지켜주면은 55% 60% 지켜달라는 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야. 트럼프는 그렇게 갈 거예요. 전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의 도덕성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고 외교 능력의 부족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초토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 이 내용을 올려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들어와서 보는 사람 숫자가 없어요. 하기야 강남구에 집 하나 집값 얼마나 올라가는 게 개개인 삶에서 몇 배로 더 심각한 문제니까. 그러나 기름값이 몇 배로 오르면은 이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대한민국 경제가 초토화 되느냐 마느냐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벙커버스트를 투하를 해서 떨어뜨려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직접 발을 들여놓을 건지, 아니면 이런 위협에 이란이 정말 미국이 요구한 것처럼 unconditional surrender로 조건 없는 항복을 하고 우린 절대로 핵시설 안 만들겠습니다, 핵개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나올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의 목적도 이란이 완전히 조건 없는 항복을 하는 데까지만 밀어붙이기 위해서 벙커버스트를 쓴다고 지금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며칠 사이에 이게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더 이상 인내를 할 수 없다,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났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할 시간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나 다름없고, 그러면 이란을 때리겠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혜경이 한복이 어떻고, 뭐 내가 보니까 그게 뭐 총리 대통령 가까운 채 하면서 뭐 가가지고 허리도 껴안고 등에 손도 얹고 그거 다 결례예요. 다 결례야. 얼마나 그 진짜 신체적 타치, 그것도 악수를 제외한 신체적 타치, 아주 평상시에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결례예요. 막 결례투성이야.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흘러갑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통령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중동의 불안이 대한민국 경제적 불안으로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